충청북도가 새 관광 랜드마크로 삼겠다고 했던 벙커 시설이 1년 가까이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187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합니다. 민간 휴양림인 동보원을 사들인 청주시가 시설 개선을 거쳐 내년에 재개장하기로 했습니다. 청주 동남권 산림휴양벨트 개발도 추진합니다. 임동현과 김우진을 배출한 양궁의 명문 충북 최고에서도 차세대 양궁 기대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지혜찬, 김택중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시중에 판매 중인 분유 제조기가 제품별로 주요 성능에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격도 최대 3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50년 만에 충무시설인 당산 벙커를 개방했는데 1년이 다 되도록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일부 고치고 옮기는 데만 19억 원을 투입해 공간 활용 실험을 시작했는데요. 충청북도는 이곳을 관광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며 187억 원을 더 쓰겠다는 입장입니다. 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50년간의 충무시설 역할을 끝내고 민간 개방이 결정된 당산 벙커. 노후된 데다 산중에 있어 누수와 결로 등의 문제가 심각했던 곳인데 김영환 지사는 이곳을 문화 공간으로 활용해 새로운 관광 랜드마크로 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임시 충무시설을 만드는데 6억 5천만 원이 들었고 내벽 철거와 방수, 균열 보수 등에도 7억 5천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소방 설비와 장애인 편의시설에 든 5억 3천만 원까지 이전 공사비로만 19억 원 넘게 쓴 뒤에야 벙커 활용을 위한 첫 행사가 가능했습니다. 개방 11개월 만입니다. 이런 공간이 도심에 있다는 것, 아주 근접한 시민들이 그냥 슬리퍼를 신고 아이들을 가지고 유모차를 갖고 올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 충청북도의 자랑이라고 생각하고 벙커 내부는 안전하게 드나들 수 있는 수준의 기초 공사만 돼 있는 상태. 말 그대로 어둡고 울림이 큰 벙커 특성을 활용한 실험 정도만 가능합니다. 어떻게 꾸며 무슨 용도로 쓸지 여태 정하지 못한 겁니다. 외부와 기온차가 큰 날엔 물이 뚝뚝 떨어질 정도의 습도 문제는 여전한 골칫거리. 14개의 방을 가진 벙커 전체를 제습기 6대로 버티고 있는데 이마저도 소음이 심해 주로 미개방 시간에만 가동하고 있습니다. 온도와 습도에 민감한 미술품 전시는 할 수 없습니다. 내부엔 냉난방 시설도 화장실도 없습니다. 충청북도는 앞으로 187억 원을 더 투입해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지상을 잇는 승강기도 설치하겠다며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결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벙커와 공원, 청주향교 등을 도보 관광벨트로 묶는 480억 원 규모의 문화의 바다 사업으로 앞서 한 차례 재검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대피로 문제라든지 안전에 약간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번에 그걸 다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중투는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벙커 활용 방안은 심사를 통과한 뒤 용역을 통해 확정한다는 게 충청북도의 입장. 다만 불발될 경우엔 사업 자체의 타당성은 물론 도 예산을 대거 투입할 명분도 사라져 미완의 상태로 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독특한 조경으로 유명한 청주 미원의 동보원 휴양림을 청주시가 매입했습니다. 이 휴양림을 비롯해 청주 동남권을 산림 휴양벨트로 묶겠다는 게 청주시 구상인데요. 휴양림은 시설 개선을 거쳐 내년에 재개장할 예정입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청주시 미원면에 있는 동보원 휴양림입니다. 설립자가 수집한 정원수와 조각상 그리고 연못 등으로 조경이 꾸며져 있고 숙박시설과 식당, 세미나실도 갖추고 있습니다. 설립자가 사망하며 매물로 나온 것을 최근 청주시가 90억 원에 사들여 시설 개선을 거쳐 내년에 개장할 예정입니다. 옥화 휴양림 한 곳뿐인 청주시로서는 시민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양림 확충이 필요했다며 기존 민간 휴양림 매입이 재정적으로도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이즈, 예산 규모는 다르겠지만 이렇게 기존 시설을 싸게 매입해서 운영하는 거하고
신규 부지에다 새롭게 조성하는 것은 큰 차이가 나죠. 청주시는 고요함을 주제로 걷고 사색하고 휴양할 수 있는 곳으로 옥화 휴양림과 차별화한다는 구상입니다. 물의 정원 명상의 숲을 조성해 사색의 공간을 갖추는 한편 400헥타르가 넘는 주변 국유림도 숲체험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미동산 수목원과 연결되는 임도를 개방하면 옥화 휴양림까지 10km가 연결되는 트레킹 길도 완성됩니다. 이 밖에 도심 인근인 장점을 살려 평일에 원격으로 업무를 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일명 워케이션 프로그램도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중에는 휴양림 이용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제 기업에서 이제 일과장에서 어떤 스트레스라든가 그런 걸 해소할 수 있게끔 주중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하고 협약을 맺어서 동보원 휴양림은 미동산 수목원 옥화 휴양림과 연결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인근에 코브야 캠핑랜드가 들어설 예정이고 초정과도 차로 30분 내로 갈 수 있어 청주 동남권 전체가 산림 휴양벨트로 부상할 것으로 청주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보원 휴양림을 어떻게 꾸미고 활용할지 구체적인 구상은 시정연구원이 올해 안에 용역을 통해 내놓을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충북대학교 병원 전공의들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하 의원에 따르면 충북대병원 사직전공의 3명이 사직 처리가 늦어지면서 취업과 개원이 제한돼 손해가 발생했다면서 한 명당 1,500만 원씩 모두 4,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충북대병원을 비롯한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에서 사직전공의 57명이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백 의원은 소송 결과에 따라 집단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17년 6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제천 화재 참사 유가족들이 위로금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제천 화재 참사 유가족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12월 참사 7주기가 오기 전에 유가족의 상처를 치유하고 고인들이 마음 편히 떠날 수 있도록 충청북도와 도의회가 위로금 지원 조례를 제정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지난달 충북도의회에서는 도의원 22명이 유가족 지원 조례안에 동의했지만 정작 상임위원회인 건설환경이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셀프 부결 논란이 일었습니다. 지난 여름 파리올림픽에서 가장 빛난 선수는 양궁에서 금메달 3개를 딴 충북 출신 김우진일 텐데요. 김우진을 배출한 충북 최고 역시 고등부 양궁 강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2의 김우진을 꿈꾸며 전국 체육대회에 출전한 지혜찬, 김택중 선수를 이승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임동현과 김우진을 배출한 양궁의 명문 충북 최고. 지금까지 두 선수가 딴 올림픽 금메달은 7개. 후배들은 부담보다 자부심을 품고 활시위를 당깁니다. 김우진 선수가 쏘시는 스타일이나 그런 게 많이 본받을 점이 많고 그런 거 보면서 공부하고 있어요. 올림픽보다 국내 선발전이 더 어렵다는 양궁은 고등부도 마찬가지. 그러나 충북 최고 3학년 지혜찬은 늘 우승 후보로 거론됩니다. 지난해 전국체전을 포함해 5관왕에 올랐고 지난 6월 청소년 국가대표로 유럽 그랑프리 대회도 출전했습니다. 최근 열린 국가대표 1차 선발전에선 성인 선수와 경쟁하며 64강에 진출했습니다. 전국체전 첫날 강한 바람 탓에 90m에서 은메달에 머물렀습니다. 아직 안 끝나긴 했는데 그래도 거리별을 3개밖에 못 쳤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해요. 제가 연습했던 것만큼 시합 때 자신 있게 못한 거. 지혜찬과 함께 충북 최고 양궁을 이끌고 있는 김택중도 고교 양궁의 다크호스. 경기 중 흔들리지 않는 차분함이 강점입니다. 아쉽게 이번 체전에선 아직 메달이 없지만 운동선수로서 목표는 뚜렷합니다. 성인부에 가서는 마지막 판에도 자신 있게 10점 다 넣을 수 있는 그런 자신 있고 과감한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고등부에서 일반부까지 실력이 종이 한 장 차이인 한국 양궁. 이제 주니어 무대를 벗어나 한국 양궁과 세계 양궁에 자신의 이름을 알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실력 쌓아서 좀 더 열심히 해서 해외 대회 나가면서 국가대표 되고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게 목표예요. 충북 최고의 명성을 잇고 김우진의 뒤를 이어 지혜찬과 김택중이 그리는 꿈의 화살은
이미 올림픽을 향해 날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우리나라 스쿼시 최강자인 이민우가 전국체육대회 개인전에서 첫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충북체육회 이민우는 개인전 결승에서 충남 박종명을 세트스코어 3대 0으로 이기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SK호크스 핸드볼과 청주시청 세팍타크로는 강호 두산과 고양시청을 각각 이기고 4강과 8강에 진출했습니다. 또 육상 3000m 장애물 경기에서 충주시청 박원빈이 대회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제44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충북 선수단이 지난해에 이어 전국 4위를 목표로 밝혔습니다. 31개 종목의 선수 423명과 임원과 보호자 등 646명의 선수단은 출정식을 갖고 안전하고 성공적인 대회를 다짐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 경상남도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요즘 육아용품 가운데 고가의 분유 제조기가 출산 선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각 제품을 비교했더니 분유 농도와 온도, 타는 속도에서 큰 성능 차이를 보였는데요. 또 미생물이나 세균 번식을 막기 위해 깨끗한 세척도 필요했습니다. 허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분유를 먹는 영아를 키우는 가정. 특히 신생아 시기엔 시도 때도 없이 분유를 타야 해 늘 잠이 부족했습니다. 새벽 수유를 2시간마다 해야 되고 물 비몽사몽한 상태로 물 맞춰야 되고 분유 몇 번 넣는지 해야 되니까. 이런 소비자들의 요구에 맞춰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분유 제조기. 분유와 물을 미리 넣어 놓으면 빠른 시간 안에 적절한 온도와 농도로 분유를 타줍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 6개 분유 제조기의 조유 농도와 온도의 정확성, 조유 시간 등을 시험 평가했습니다. 시험 결과 버들과 베이비 브레자 2개 제품의 분유 농도와 온도의 정확성이 타사 제품보다 우수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두 제품은 각각 온도와 농도 정확성이 타사 제품보다 미흡했습니다. 또 다른 핵심 성능인 조유 시간은 6개월 미만의 영아가 먹는 분유 1단계에선 베베러브 제품이 11초에 불과했지만 버들 제품은 81초 걸렸습니다. 분유 2단계에선 두 제품 간 조유 시간 차이가 최대 2분까지 벌어졌습니다. 전 제품 모두 조유 후 분유에 뭉침은 없었는데 가격 차이는 최대 3.8배까지 났습니다. 모든 성능과 가격을 비교했을 때 이른바 가성비 제품은 베이비 브레자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분유 제조기는 사용 시 세균 번식 때문에 분리 후 정기적인 세척이 필요합니다. 분유 특성상 지방, 유당 등의 성분이 있기 때문에 미생물과 세균의 번식 우려가 있어서 사용 설명서상에 기재된 세척 주기에 따라서 관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가탄산 수소와 베이킹소다, 식초 등 산성 세제는 부품에 잔여물이 남을 수 있는 만큼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오늘 오후 4시 30분쯤 청주시 북이면에서 70살 여성의 대전행 무궁화호 열차에 치였습니다. 이 사고로 여성은 현장에서 숨졌으며 사고가 난 무궁화호는 85분가량 늦게 대전역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은 열차가 선로에 들어온 사람과 부딪혀 사고가 났다는 코레일의 설명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연대는 오늘 도청 앞에서 교육혁명 행진 출전식을 갖고 입시경쟁 교육 철폐를 요구했습니다. 대학 서열화와 입시 경쟁이 학교 교육을 파행으로 내몰고 사교육비 급증이 초저출생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대학 무상화와 평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충북교육연대를 비롯한 대학 무상화 평준화 국민운동본부는 오는 19일 서울에서 2024 교육혁명 행진을 진행합니다. 충북교육청은 중고교 평가 담당 교사를 설문조사한 결과 10명 중 8명이 학생들의 학력 저하가 심각하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설문조사에 응한 교사 301명 가운데 83%가 학생들의 학력 저하 현상이 매우 또는 약간 심각하다고 답했고 보통이다 14%, 별로 심각하지 않다는 3%였습니다.
또 학력 향상을 위해 노력할 분야로는 교과별 수업 개선이 31%로 가장 많았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잠시 후 스포츠 뉴스가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